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비 내리는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단독주택의 지하 출입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기엔 너무 무겁고 짐승이 건드리기엔 너무 규칙적인 떨림이었다. 유나가 그 진동을 처음 느낀 건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금까지 지하실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었다. 아니, 내려갈 수 없었다고 해야 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지하실은 손대지 마세요. 특히 넷째 층은 절대 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미신인지 혹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려던 순간 집주인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하실로 향하는 문 앞에는 잠금 장치가 2개나 달려 있었다. 유나는 그저 오래된 집에서 흔히 있는 별난 금기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 그러나 이사 온 지 나흘째 되는 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유나는 잠결에 쿵쿵쿵 하고 지하에서 울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벽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은 침대까지 미세하게 흔들었다.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하에서 나는 소리 맞지? 몸을 일으키자 소리는 멎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춘 게 아니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릴 정도의 낮고 묵직한 떨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깊은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두드리고 있는 듯한 소리. 쿵. 이번엔 더 분명했다. 그리고 그 직후 유나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얼음장 같은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열리지 않은 지하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숨을 쉬며 다가오는 것처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고요했다. 비는 잦아들었고 바람도 없었다. 그런데 지하실 문만이 아주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유나는 손전등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분명히 바람 때문이야.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겠지.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차갑고 더 무거워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입김이 보일 만큼. 계단 끝에 다다른 순간 철헉! 자신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지하실 문에 달린 2번째 자물쇠가 절로 풀렸다.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유나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지하 문틈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여기 누구 있나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또렷한데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마치 바로 앞에서도 들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도 들리며 그녀의 등 뒤에서도 속삭이는 듯한 음성. 유나의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사람 손가락 같은 것이 천천히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피로 얼룩지고 관절이 뒤틀리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손가락이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해 있었다는 것. 마치 뒤집힌 손처럼.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자 손가락은 곧장 문틈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쿵, 쿵. 이번엔 분명히 4번이었다. 마치 지하의 4번째 층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 집 뭔가 잘못됐어. 그 순간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했다. 툭! 툭! 하지만 유나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빗물이 아니었다. 천장에서 떨어진 것은 젖은 머리카락 한 줌이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넷째 층으로 내려와요.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지금 막 들은 목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목덜미를 스치는 냉기가 너무도 선명해서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또렷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쥔 손을 꼭 움켜쥔 채 뒤돌아보았다. 지하문 위 천장에는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기어 올라오다 떨어뜨린 듯한 젖은 머리카락이 여전히 달라붙어 있었다. 이게 뭐야? 유나는 떨리는 숨을 삼키고 계단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문틈에서 들려오던 둔탁한 소리는 어느 순간 멈추었지만 그 정막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불을 켰을 때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을 킨 뒤 지하실에 대해 검색해 보았지만 이 집과 관련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주소로 검색하자 오래된 블로그 글 하나만이 걸렸다. 10년 전 이 집에서 살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전부 헛소리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글 말미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걸렸다. 넷째 층을 조심하십시오. 문이 열리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떨구듯 내려놓았다. 다음 날 기이한 일을 겪은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꿈인지 환청인지 모를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넷째 층으로 내려와. 유나는 흔들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은 집주인에게 꼭 물어봐야겠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문자도 씹혔다. 그러나 그때 현관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소스라치게 놀라 확인하니 우편물을 넣어주던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힐끗 보더니 멈칫했다. 여기 사세요? 네? 아, 네? 우편 아저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눈은 분명히 두려움과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저기, 지하에? 내려가신 적은? 유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요. 어젯밤에 소리가 조금 나서. 그러자 아저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지하는 열면 안 돼요. 특히. 유나는 숨을 참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넷째 층. 그 층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하지만 아저씨는 더 말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마치 오래 머물면 무언가에 들킬 것처럼. 밤이 되었다. 유나는 일부러 음악을 틀고 TV를 켜두었지만 지하에서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집 전체를 스며들듯 흔들었다. 쿵쿵쿵 똑같이 4번. 규칙적인, 너무도 규칙적인 소리. 안 돼. 또 시작이야? 유나는 소리를 막으려 TV 볼륨을 올렸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번엔 분명히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또각. 마치 젖은 발이 나무 계단을 밟아 올라오는 소리. 유나는 온몸이 굳었다. 문틈 너머에 손전등 빛이 비치는데 그림자 하나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 있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켰다. 찰나의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러나 계단엔 분명히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확인해야 해. 지하로 향하다 한밤중 유나는 손전등과 도망갈 수 있는 신발을 챙겼다. 심장이 쿵쾅거리면 손전등 불빛도 따라 흔들렸다. 지하실 문 앞에 서자 문이 스스로 덜컥하고 흔들렸다. 마치 그녀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유나는 들이마신 숨을 거칠게 내뱉었다. 그래, 확인하고 나갈 거야. 무슨 일이든. 자물쇠 2개를 떨리는 손으로 풀었다. 철컥, 철컥 문을 열자 곰팡내와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계단 아래는 까마득히 어두웠고 손전등 빛조차 닿지 않았다. 지하 1층. 벽에는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한자를 쓰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당이 재를 지내던 듯한 기름때, 부적의 잔해, 태워진 재가 바닥을 덮고 있었다. 지하 2층. 공기는 더욱 눅눅했고 오래된 의술 도구와 고리 모양의 쇠사슬이 벽에 걸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래 가두어 두었던 흔적처럼. 지하 3층. 바닥에는 거대한 원형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중앙에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울부짖는 형상을 한 조각상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이미 부서져 있었지만 조각상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절망감은 생생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집주인이 경고했던 곳. 지하 4층. 계단 입구엔 녹이 슬어 형체가 뭉개진 철문이 있었다. 문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깊게 새긴 글이 남아 있었다. 열지 마라. 살아있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유나는 손전등을 드는 손을 간신히 다잡았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뒤에서 도와줘 하는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가 놀라 뒤를 돌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철문 아래 아주 작은 문틈에서 눈동자 하나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웃었다. 그 순간 지하 전체가 진동했다. 쿵! 쿵! 그 진동과 함께 철문은 스스로 끼익! 하고 열렸다. 유나는 공포로 숨을 삼키며 철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젖은 발소리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또각, 또악, 또각.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갈라지며 뒤틀린 목을 가진 여자 하나가 계단 아래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숨이 막혀 헉 하고 뒷걸음질 쳤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인간의 것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비틀린 자세로 움직였다. 목은 거의 180도 꺾여 있었고 긴 머리는 젖은 채 바닥에 끌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름 돋는 것은 그녀의 입에서 흐르는 속삭임이었다. 돌려줘, 내 몸을. 유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외쳤다. 가지마, 오지마. 그러나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리듬을 유지하며 계단을 한 칸씩 올라왔다. 또각, 또각, 또각.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여자는 마치 뼈가 맞물리는 소리처럼 딱 하고 멈춰섰다. 그리고 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고 지하 통로 안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여자의 뒤쪽, 지하 4층 너머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었다. 희미한 불빛, 옷가지, 먹다 남은 음식, 흙바닥에 남은 신발 자국. 누가 여기에 살고 있어? 유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기척이 들려왔다. 찰칵, 찰칵, 사슬이 끌리는 소리. 유나는 소름이 돋아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거기 누군가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절박하고 약해진 거의 목숨이 꺼져가는 듯한 소리. 유나는 용기를 쥐고 손전등을 들어 목소리가 난 방향으로 비추었다. 그곳엔 쇠사슬로 묶인 남자 하나가 벽에 매달려 있었다. 뼈만 남다시피 말라붙었고 손목엔 깊게 파인 자국이 있었다. 눈은 초점이 나갔지만 유나를 보자마자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지하 4층. 그 여자.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인간 아니에요. 누구세요? 대체 무슨 일이?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기서 나가지 마요. 지금 내려온 건 실수야. 뭐가 실수죠? 남자는 숨을 죽이며 떨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의 주인은 무당이었어요. 사람한테 하는 굿이 아니라 귀신을 가두는 굿을 했던.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자도 제물로 끌려온 사람 중 하나였어요. 목이 꺾인 채로 살아있었지.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을 이었다. 무당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대신 넷째 층에 가둬놨어요.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로. 그럼 저 여자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이 집에 묶인 존재예요. 그리고 남자는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그 여자는 복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에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사람을. 유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또각, 또각 여자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너무도 익숙한 그 소리. 유나는 즉시 손전등을 돌렸다. 여자는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유나와 단 1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 죽은 눈동자는 그녀를 찢어먹을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자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부서진 턱에서 끔찍한 마찰음이 새어나왔다. 네, 몸을 돌려줘. 유나는 뒤로 넘어질 뻔하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몸을? 그때 사슬에 묶인 남자가 외쳤다. 도망쳐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당신이에요.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유나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다. 남자는 절규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같은 조건이니까 무당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재물 젊은 여자. 그 여자가 몸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비틀린 여자가 남자의 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찰나의 순간 남자의 목이 뚝 하고 꺾였다. 사슬에 매달린 몸이 축 늘어졌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다. 여자는 다시 유나를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또각, 또각,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야. 그 순간 지하 전체가 흔들리며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무당이 새겨둔 원형 문양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여자는 유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지하 4층 깊숙한 곳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된다. 유나는 숨이 막혀 헉 하고 뒷걸음질 쳤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인간의 것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비틀린 자세로 움직였다. 목은 거의 180도 꺾여 있었고 긴 머리는 젖은 채 바닥에 끌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름 돋는 것은 그녀의 입에서 흐르는 속삭임이었다. 돌려줘, 내 몸을. 유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외쳤다. 가지마! 오지마! 그러나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리듬을 유지하며 계단을 한 칸씩 올라왔다. 또각, 또각, 또각.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여자는 마치 뼈가 맞물리는 소리처럼 딱 하고 멈춰섰다. 그리고 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고 지하 통로 안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여자의 뒤쪽, 지하 4층 너머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었다. 희미한 불빛, 옷가지, 먹다 남은 음식, 흙바닥에 남은 신발 자국. 누가 여기에 살고 있어? 유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기척이 들려왔다. 찰칵, 찰칵, 사슬이 끌리는 소리. 유나는 소름이 돋아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거기 누군가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절박하고 약해진, 거의 목숨이 꺼져가는 듯한 소리. 유나는 용기를 쥐고 손전등을 들어 목소리가 난 방향으로 비추었다. 그곳엔 쇠사슬로 묶인 남자 하나가 벽에 매달려 있었다. 뼈만 남다시피 말라붙었고 손목엔 깊게 파인 자국이 있었다. 눈은 초점이 나갔지만 유나를 보자마자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지하 4층. 그 여자.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인간 아니에요. 누구세요? 대체 무슨 일이? 하지만 남자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기서 나가지 마요. 지금 내려온 건 실수야. 뭐가 실수죠? 남자는 숨을 죽이며 떨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의 주인은 무당이었어요. 사람한테 하는 굿이 아니라 귀신을 가두는 굿을 했던.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자도 제물로 끌려온 사람 중 하나였어요. 목이 꺾인 채로 살아있었지. 남자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을 이었다. 무당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대신 넷째 층에 가둬놨어요.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상태로. 그럼 저 여자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이 집에 묶인 존재예요. 그리고 남자는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그 여자는 복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에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사람을. 유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또각, 또각 여자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너무도 익숙한 그 소리. 유나는 즉시 손전등을 돌렸다. 여자는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유나와 단 1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 죽은 눈동자는 그녀를 찢어먹을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자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부서진 턱에서 끔찍한 마찰음이 새어나왔다. 내 몸을 돌려줘. 유나는 뒤로 넘어질 뻔하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몸을? 그때 사슬에 묶인 남자가 외쳤다. 도망쳐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당신이에요.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유나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다. 남자는 절규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같은 조건이니까. 무당이 마지막으로 남겨둔 재물, 젊은 여자. 그 여자가 몸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비틀린 여자가 남자의 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찰나의 순간 남자의 목이 뚝 하고 꺾였다. 사슬에 매달린 몸이 축 늘어졌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다. 여자는 다시 유나를 바라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또각, 또각.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야. 그 순간 지하 전체가 흔들리며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무당이 새겨둔 원형 문양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여자는 유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지하 4층 깊숙한 곳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된다.